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3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12월 마지막 날이에요. 올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시장은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딱히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오늘은 전날과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뭐 이 정도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0.7% 빠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2차원지 관련주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코스닥은 2차원지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만 가장 좋았었고요. 어느덧 지주사인 SK스퀘어, 예전에 순위 밖에 있었다면 오늘 마지막 날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제외했다면 2차원지 관련주라든지 조선주, 이쪽은 흐름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원지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약간의 흐름이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12월 마지막 날인데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의미 있는 양매도가 나왔던 것이 바로 12월 16일이었죠. 보름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자, 오늘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 좋지 못한 이슈를 보여주었던 LNF는 그래도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제주반도체, 이쪽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제주반도체, LNF, 삼성전기,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우선주, 메리츠금융지주, 하이브, YG, SK스퀘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5%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3%였죠. 또 다우지수도 0.5% 빠졌습니다. 아울러 반도체도 마이너스 0.4%가 나오면서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사실 반도체 몇 개 종목을 제외했었다면 오늘 시장 흐름도 많이 좋지 못했을 것이고요. 아무튼 미국 증시가 내년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시장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딱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왔던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가볍게 그 정도로 한번 지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은 전날과 비슷하네요. 그리고 대만도 전날과 비슷한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늘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이제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오늘 시장에 특별한 이슈라든지 또는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보고요. 또 내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장중한 때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줄 알았습니다. 고점이 4226.36포인트. 사실상 오늘 직전 고점을 터치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사실상 올해 시장을 마무리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충분히 내년 시장에도 계속 연속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반면에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LG엔솔이 무려 3.4%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포스코 퓨처엠도 5.4%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LNF는 무려 10%의 폭락이 나왔었죠. 자, 일단은 2차원지는 계속해서 좋지 못한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비슷한 공시가 LG엔솔에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젯밤에 LNF 쪽에서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고, 해지는 아니고 3.8조 원이 973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계약 해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원지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되었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난 10월 달에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때 2차전지 관련주가 크게 급등이 나왔던 것은 물론 전기차 이슈도 있었겠지만 온전히 전기차 이슈 때문에 시장에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에서 올라왔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상 1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90% 이상은 ESS 배터리죠.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일 수 있는 ESS 배터리 시장이 커질 수가 있고 그 기대감과 실적이 2차전지 관련주로 옮겨왔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승이 나왔던 것은 철저하게 ESS 쪽이었고 지금의 급락이 나오는 것은 2차전지 쪽이다. 때문에 과거에 시장이 지금 주목을 했던 것이 2차전지보다는 ES 쪽이라면 이러한 급락이 조금은 과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뭐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수보다 주가가 크게 급락한다는 것은 일단은 시장의 중심주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뭐 단기 스윙 투자라든지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투자할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 21선도 깨져 있고 또 수급 자체도 좋지 않다는 것은 당분간의 2차전지 관련주는 조금은 관심에서 배제를 두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2차전지 관련주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아닌 ESS 쪽으로 빨리 이 시장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은 늦는 기업이라면 나중에 2차전지 관련주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철저하게 소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는 더 이상 전기차보다는 얼마나 ESS 쪽으로 전환이 빠르게 옮겨가는지 그게 승패를 가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반면에 저는 내년 시장도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노무라 증권 전망대로 이렇게 갈진 모르겠지만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제가 반도체 긍정적인 뉴스에 대해서 5개를 말씀드렸었고 또 이런 뉴스들이 꾸준히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엔비디아와 AMD가 1월부터 GPU 값을 대폭으로 올릴 것이란 발표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공급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들을 볼 때는 이런 방향성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런 긍정적인 시각들, 그때 돼서 또 시각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기에 반도체만 한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고, 또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6일 날 CS2026에 개막을 하죠. 또 여기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피지컬 AI, 자율주행 이쪽이 크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현대차에서는 처음으로 아틀라스 로봇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들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오늘은 로봇 관련주에 큰 급락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장주인 워닝홀딩스는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어제 강세를 보였던 휴림 로봇이라든지 현대모백스 또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던 한라캐스트까지 전반적인 로봇 관련주가 오늘은 급락이 났습니다. 일단 장 시작과 동시에 크게 급락이 났었고 그게 현재로서도 회복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만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일단은 많이 오른 업종들 그리고 CS2026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례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로봇 관련주가 이제는 끝난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의 급락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고 어쨌든 다음 주에 CS2026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로봇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면 사실 오늘 시장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둘 수 있는 시장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 반도체, 이 종목을 제외하면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두 종목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제주 반도체하고 노타, 밑에 신규 상장주 노타 있죠. 이 두 종목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은 공통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예요. 제 생각에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GPU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 그동안 이 두 종목만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다면 조금은 작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뭐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또 반도체 IP 기업들 이쪽까지 크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 안에서 저전력 반도체인 제주 반도체라든지 또 노타 이 종목이 오늘 시장을 주도해 있었던 것 같고 또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반도체 관련주 4종목이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시장이 조용했었고요. 특별하게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을 조금은 가볍게 봤었고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시장 흐름은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내일은 휴장이고 또 목요일도 새해니까 휴장이겠죠. 그리고 1월 2일 첫날 공교롭게도 금요일 있고 또 아침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온전하게 새해 첫날의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5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는 뭐 CS2026도 있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주목할 수 있는 이슈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음 주 새해 첫날 시장을 중요하게 살펴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26년은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 한 해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년 시장이죠. 새해 첫날 금요일 시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